농지법 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법아 놀자님. 오, 질문 아주 마음에 들어요. 공부 많이 하셨고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공법아 놀자님 연회원 1개월 연장시켜드리겠습니다. 자, 1개월 연장 메모해서 꼭 전해주세요. 자, 정말 마음에 드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언제나 현실성 있고 성의 있게 강의 감사드립니다. 농지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어제 날짜로 개정된 농지증의 발급기간에 대해서 시군면장은 1항에 따른 농지증의 발급 신청 받은 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단서에 따라 농업경에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때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증을 발급해야 된다. 교수님께서 경매에서 절대로 기간 주의를 하시던 내용이 쉽습니다. 4일이라고 돼 있어도 주말 6일 단 하루 이외에도 부르지 말라고 강조하시던. 그런데 개정 내용이 4일에서 7일 바뀐 거라면 이제부터 주말까지 최소 9일이 되어버릴 텐데 경매에서 매각 결정 기일은 그대로이니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법원과 농지법이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렇게 돼 있고 농업계획에서 작성하지 않는 주말체험 농장 경우에는 4일 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경우에는 14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경매랑 상관없이 그냥 농지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될 때는 타법 눈치 안 보고 자기가 개정해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정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개정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한시적으로 양쪽 법규가 이제 서로 간에 상호 소통이 돼서 어떤 법원 업무 처리 지침이 받기 전까지는 한동안 문제가 납니다. 그럼 이거죠. 여러분 앞으로 농지증 신청했는데 제출일까지 농지증 안 나왔다. 반려증 나왔다면 그건 반려된 걸로 내야 됩니다. 그럼 불허가 나든지 뭐 그건 봐야 되는데 농지증이 발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게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는 걸 담당 판사한테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법원은 이런 경우 허가 불허가를 안 내고 시간을 유예해서 일정 제출할 때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농지법 개정될 때 농지법이 법원에 대한 민사집행법 조건이 그런 게 있어서 그거 맞춰서 할게 이렇게 안 해요. 우린 우리대로 한 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법원의 어떤 이에 대한 어떤 자극과 반응이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 불허가 떨어지면 안 되고 담당 경매계에 가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서류 내라고 하면 그런 서류를 민원서를 내면 이런 거는 허가 불허가를 정당한 사유로 봐서 아예 유예를 해서 언제까지 내라. 그럼 허가 내고 못 내면 불허가 내겠다.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렇게 지금도 그런 제도는 있으니까 처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민원이 누적되면 요건 농지법에 대한 얘기의 변화에 따른 법원의 업무 처리 지침 등은 또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농지법 6조 소유 제한을 보면 34조 1항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35조 또는 43조 농지 전용 신고한 자는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매로 낙찰 받고자 하는 농지를 농업 경영이 아닌 농지 전용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법조부는 농지 전용허가나 전용신고를 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요. 낙찰도 전에 전용허가를 어찌 받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 목적으로 낙찰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점을 줘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참 좋아요. 모르는 걸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하니까 이거 보면 딴 데서 강의하는 분이 막 소설 쓰던데 자 이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칠판을 보시면 A의 땅에 경매가 나왔고 요거를 알파가 낙찰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에는 3개가 있어요. 영농 그 다음 여기 뭐요? 주말체험농장 그 다음 여기 뭐요? 농지전용. 그러면 여러분이 낙찰 받을 때 전용의 허가나 신고 있는 경우에
그때는 요걸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낙찰자는 이거 하란 얘기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좋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혀 모르던 3자 낙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A랑 친했던 K가 있는데 K가 A한테 얘기합니다. 너 토지사용승낙서 좀 줘.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 K가 농지 전용을 받아서 여기를 개발하던 중에 A가 부도가 나서 이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경매가 넘어가서 알파가 받았다면 알파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나 면적이 작다면 주말체험 용록으로 이걸 써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우리 공포만 놀자님이 질문한 이 경우는 누구를 위한 경우냐? 여기 있는 K가 내가 여기다 전용해서 건물 짓고 있는데 이 땅 경매 넘어가서 박살 개박살 나면 나는 짓던 거 다 뺏기는데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높게 써서 입찰이 돼서 K가 낙찰이 됐다면 이 경우는 원래 얘가 농지 전용의 허가 신고를 받은 자가 낙찰 받은 거고, 그러면 이때 농지증을 신청할 때 농지 전용의 허가 신고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얘기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매 강의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거를 엉뚱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있어. 이렇게 사놓고 유권 해석이 농지 전용화가 되어 있다면 그건 나중에 전용화 걸 바꿀 수 있다. 그 얘기 나와요. 그럼 그 얘기를 여기다 들이대면 며칠 사이에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못합니다.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전용화가 있다면 유권 해석 넘기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실상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어떤 개발의 민원은 복합 일괄 민원이고 농지 전용과 전용의 목적에 대한 건축 허가가 있다면 건축 허가는 저쪽 건데 이거를 A가 받았다면 이게 넘어지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법경매 사과는 배운 대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는 기억하시고, 재밌는 거는 요 K가 낙찰 시에는 이게 농지 전용에 대한 얘기 되는 거고, 그걸 인정하는 법문을 이런 구조를 모르고 그냥 낙찰받은 내가 생뚱맞게 탁 들어와서 이거 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질문이 이상해서 들어온 거죠. 아주 질문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강의 중에 우매한 답변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보거나 책 본 사람들은 혼돈될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